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168만 건에 달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죠. 이런 중국에서 주택 경매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문제로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을 추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중국 장수성 관영 인터넷 매체인 신화보험망은 중국 네티즌들이 알리바바의 법원 경매 물건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연도별 매각 물건을 집계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연도별로 2017년 9천 건, 2018년 2만 건이다가 2019년도에 와서는 50만 건, 2020년도에는 120만 건, 그리고 2021년에는 12월 중순 기준에서 168만 건으로 큰 폭으로 등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은 지난 수년간 남주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주택 압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로 낙찰된 주택은 75만 8,200채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지만 주거용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3.59%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매 물건 증가량은 매년 10% 안팎이고 법원 경매 물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며 이후 각지에서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경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불리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경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돌고 있어서 경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주택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경제 매체 신난제경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남부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왕쟁코 씨는 재정난 때문에 살고 있던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택을 5채나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저우에서 법원 경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순서 씨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모두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했고 최근 한 달에 이런 사건을 80건씩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의 물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 베이징 중앙재경대학 한프링 교수는 호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한프링 교수가 지난 1월 자신의 웨이보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자 4대 은행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20만 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정저우 지역 중 진수이구의 법원 경매 물건 증가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에 비상이 걸리자 재정의 상당 부분을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에 의존하던 지방 정부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서해안 서구와 항다오구에서 주민의 신축 주택 구매 촉진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에 계획의 예금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면담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상 집을 사라고 강조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성 재고를 떠맡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상당한 반향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정권시보까지 나서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초조함을 보여준다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텐진, 주하이, 샌닝 등 13개 도시는 한 사람이 집을 구매하면 온 가족이 돕는다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주택 구매 시 자녀와 부모 몫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과 지원금까지 모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대출 이자가 급상승하면 온 가족이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허난성 상주시 민치 안현과 카이펑시 치현 같은 지방정부는 현금 대신 마늘, 수박 등 농작물을 받고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투기 제한이나 구매 제한을 해제하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지만 지방정부는 계획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식으로 이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을 구매하지 않자 일부 지방정부는 악의적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과 면담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걸 보면 지방정부 재정과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문가 왕허는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부동산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 업종까지 모두 합치면 GDP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인데 신규 주택이 팔리지 않아 지방정부들이 부실한 대책을 쏟아낼 정도로 불황이고 가게는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내놓아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왕허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발생한 가게와 기업의 파산 여파는 앞으로 2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